눈을 뜨자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 따위 하지 않았다. 현실은 단단하고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현실감 없는 일이었다. 나는 와타야 선배와 사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선배가 조건부로 받아들인 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럼 오늘부터 연인이네? 그런 거 같네요. 현상의 여친이 생기니 어때? 기뻐? 네? 아, 그건 농담이야. 뭘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그래? 그럼 잘 부탁해. 와타야 선배는 조금 전까지 심각했던 자신을 잊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하더니 책상 위에 널려있는 책을 정리해 떠나려 했다. 저기, 왜 정말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용기 내어 물어보자 와타야 선배가 뒤돌아봤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정말로 선배를... 그건 안 돼. 헤어질까? 거침없는 그 말투에 나는 겁먹고 말았다. 선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연애 놀이도 괜찮아. 유사 연애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좋아. 나루세가 그 조건이 싫다면 역시 그만둘까?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내 의지를 확고하게 전했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랑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귀는 건 연애 놀이라고 와타야 선배는 강조했다. 유사 연애도 상관없다고. 그 말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결론은 일찌감치 않다. 놀이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그걸로도 좋다고. 처음에는 흉내일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독립해 살기 시작했다. 오늘은 1교시부터 강의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대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교내로 들어서면 어느새 습관적으로 와타야 선배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게 된다. 선배, 오늘 학교에 왔어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차마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와타야 선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강의를 들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같은 과 친구들과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의 메뉴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야 끝에 특별한 것이 들어왔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식판을 든 와타야 선배가 혼자 식당 의자에 앉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또 와타야 선배 보고 있는 거냐? 내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눈치챈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내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 친구들도 선배를 알았다. 친구의 말을 듣고는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와타야 선배를 쳐다보았다. 우와, 혼자 당당하게 식사하고 있어. 여전히 멋있네, 저 선배. 특이한 사람이야. 세상을 초월한 것 같다고나 할까? 그것이 아마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과 평판일 것이다. 친구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는 대학교 안에서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유유히 혼자 다니는 멋있고 신비로운 느낌의 그런 와타야 선배와 내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먼저 자리를 잡아두겠다며 친구들이 떠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좋은 아침. 선배를 발견했어요. 약간 긴장했다. 메시지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도 상대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와타야 선배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터치하며 화면을 바라본 뒤 두리번 주변을 확인했다. 이윽고 나를 발견하고는 살포시 웃는다.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 같더니 바로 선배에게 메시지가 왔다.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졌네. 얼른 고쳐.
엉겁결에 머리를 매만졌다. 당황해서 머리 모양을 고치려는데 다시 메시지가 울렸다. 미안. 농담. 다시 시선을 돌리자 그 끝에서 선배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가 극적으로 진전되었거나 퇴보한 건 아니었다. 학교 내에서 와타의 선배는 평소처럼 선배답게 지냈고 나 또한 남자친구랍시고 나서서 그녀의 일상을 흐트러뜨리는 일도 없었다.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내가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듯이 와타의 선배도 누군가에게 말한 것 같진 않았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다. 야, 뭐 읽고 있어? 나는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곤 한다. 예전에 와타의 선배가 읽고 있던 소설을 사서 책을 펼쳐 들었는데 선배가 다가오더니 물었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 지금 눈 엄청나게 커졌거든?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선배가 말한 대로 진짜 눈이 번쩍 커졌는지 모른다. 아니요, 그게 너무 뜻밖이라. 선배가 미소를 지으며 비어있던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소설을 알아보았다. 그 소설 유전번이? 아, 맞아요. 구내 서점에서도 팔고 있길래 샀어요. 여기서 읽어도 괜찮겠어? 도서관에서 소설 읽고 꺼꺼 울면 꽤 볼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상상해 보았다. 확실히 무척 불성사납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화장실로 달려갈 거니까 문제 없어요. 더 이상할 걸. 팔꿈치를 세워 손으로 턱을 괴고는 선배가 웃었다. 그 순간 무척 잘 어울리는 짧고 검은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선배는 싱그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에 시선을 뺏기고 있자니 선배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나루세 말이야. 지금까지 누군가 사귄 적 있어? 그것은 연애 놀이와 관계 있는 걸까? 뭐라 답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뭐? 네. 약간 의외인데? 어떤 사람이었어?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던 애였어요. 솔직히 말한다고 했는데 대답하고 보니 나밖에 모르는 설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했구나. 실제로 선배는 당황해하고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없게, 의미를 알 수 있게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는 매우 대범한 성격이었고 체격도 성격과 비슷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런대로 괜찮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외모가 제멋대로 반해서 등급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학급에서 만들어지는 등급과는 왠지 거리가 멀었다. 솔선에서 학급 청소를 도맡았고 어머니에게서 직접 배운 방법을 이용해 놀랄 만큼 효율적으로 교실을 반짝반짝 가꾸었다. 힘차게 천천히 걷고 티 없이 웃어서 모두가 마스코트 캐릭터처럼 잘 따랐다. 그러면서도 같은 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머리가 좋았다. 성장한다는 말을 좋아하고 손수 만든 도시락도 오구오구 잘 먹었으며 나중에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국가의 식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예전 여자친구에 관해 말해주자 선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애랑 왜 사귀었던 건데? 내가 마른 편이라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주먹밥 같은 걸 줬거든요. 그래서 쌀이 좋은 건지 김 품질이 고급인 건지 몰라도 그 애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도 먹어보고 싶어졌다. 그 애는 반찬을 나눠주다가 어느 사이엔가 내 목까지 도시락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다. 설명을 마치자 선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엄청나게 웃어댔다. 뭐야 그게, 너무 평화롭잖아. 그런 일이 정말 있어? 그럼요, 있죠. 요리뿐만 아니라 일본 차를 물통에 넣어서 갖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 차도 어떻게 끓였는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달아요. 아, 물론 설탕을 넣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여자애는 입시 공부가 본격화되는 3학년에 올라가면서 곧 헤어졌다. 헤어진 건 봄이었다.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서 주먹밥을 먹고 일본 차를 마셨다. 조금 놀다가 늦은 오후가 되자 안녕 하면서 초등학생처럼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녀는 힘차게 석양을 향해 혼자 걸어왔다. 그녀는 항상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제야 그녀를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숨기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나는 어쩌면 그녀가 내보이지 않은 나약함과 고독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다만 와타야 선배에게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두고 나의 평온한 과거로 끝냈으면 한다. 내 이야기가 재밌었는지 선배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선배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선배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은 내 질문을 듣자 이내 사라졌다. 적어도 중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언뜻 슬픈 듯이 선배가 웃었다. 글쎄, 궁금해요. 뭐 그래도 키스 정도는 해봤으니까. 그건 절절한 사랑을 했었다는 그 상대인가요?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죠. 계속 신경 쓰였는걸요. 선배는 나를 보고 다시 웃음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이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보이며 걸어왔다. 낯익은 뒷모습이다. 인생을 혼자 걸어온 사람의 뒷모습이었다.